이런 여러 가지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런 전당대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관저정치라는 말을 처음 불러온 사람이기도 하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도 앞서가지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던 사람인데, 윤상현 의원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간단하게 프로필 정리를 해드리면 1962년도에 충청은 남도 청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사위, 재벌가 사위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얻은 걸로 매우 유명한데, 네. 예, 먼저 이제 대통령 사위를 어떻게 됐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특이한 게 작은 할아버지가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그래요? 몰랐네.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최초로 종로 경찰서장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종로서에는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요 고등학교 때 과외팀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공부를 잘하는 고위직 자제들을 모아서 연희동에 이제 과외팀을 운영을 했대요. 과외팀을? 네, 과외팀을 운영을 했는데 그 과외팀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윤상현 씨가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한 효선 씨, 그때 같이 과외를 하는, 전두환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고명딸, 둘이 과외를 하면서 처음에 인연을 맺었고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뭐 보면 전두환의 사위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과외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간택이 돼서 이제 아마도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전두환의 사위, 뭐 재벌가 사위라는 네임 타이틀뿐만이 아니고 18대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단 이후에 22대까지 무려 내리 5선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순탄치 않은 일정들이 많이 있죠. 네. 유설희 기자.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정계 발을 들인 게 2008년인데 그 전에 한 2번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년에는 이제 서울 동작구 의뢰 공천을 신청했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또 하남시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되고, 드디어 이제 2004년에 인천 남구 의뢰 이제 공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2008년에 처음에 이제 국회에 처음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도 되면서 이제 그때 재벌가 사회도 같이 되는 거죠. 그때 2010년도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남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화 씨와 그때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세기의 결혼식이었던 게 박근혜 당대표도 결혼식에 왔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그 결혼식을 이제 뭐 2번 한 건 누구나 뭐 재혼 상혼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데, 한 번은 정치권에 거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그 일가에 들어가고, 한 번은 또 재벌가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그쵸. 과연 이분이 어떤 재주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유설희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어디가 권력이고 이제 그걸 굉장히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 좀 잘 이렇게 붙어서 줄을 잘 선다. 줄을 잘 서서 승승장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이고, 그래서 진박이라고 불렸었잖아요. 진실한. 네. 그래서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랬고, 이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왔는데 그때 이제 의전 절차가 있잖아요. 함부로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멀리서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로? 네, 불렀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거기 계셨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당시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 절차를 좀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근데 굉장히 이제 이분이 만나 보면은 그 스킨십이 좋고,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신 분이에요. 유들유들하고 네네네. 뭐 그냥 그러신 말도. 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듣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경찰 전직 고위 간부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참치집에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윤상현 의원하고 자기가 가깝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점심 자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구 기자 한번 통화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했더니, 역시나 이제 보통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우리가 수학이 너무 음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한지가 측정이 잘 되는데, 예를 들면 바로 이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짧게 단문으로 끊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 전혀 재고 가리는 게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소문이 난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형 동생을 보유한 사람일 거다. 그렇죠. 호영호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격식이 없이 뛰어넘어가지고 주변에 정말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런 면모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의 사위였고 그 롯데가의 사위였는데 이렇다는 데서 사람들이 네. 좀 정치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유경석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워낙에 그렇게 좀 변죽이 좋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막 그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좀 잘 알아본다는 그런 감각과 함께 여태까지 이렇게 오선 의원이 되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지금 살아온 어떤 배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들도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식 자리 이런 거 있으면 뭐 빠지지 않고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형 동생을 보유한 배경에는 네.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뭐 기자들도 그래서 물론 뭐 그 사람의 선택에는 굉장히 좀 의문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말을 잘해주는 의원이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국민의힘이 처했던 첫 번째 탄핵의 강 때 그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할 때 박근혜 탄핵 때 그렇죠. 이제 4선 때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당에서 그 탄핵 이후에 발을 좀 붙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받아들여진 건데 그때도 틈만 나면 계속 이제 의원들이 이제는 윤상현 의원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네. 것이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서사가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 형성을 또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탄핵 국면의 전환길과도 약간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금 일부에서는 뭐 친길파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네. 네. 네, 그 전에 좀 제가 어. 좀 우리 인물 비상구를 위해 최초 공개하는 아이템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하나 재밌는 얘기 좋습니다. 기화를 하나 네. 풀어드리자면 그 앞서 이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렸잖아요. 권력에 좀 잘 붙어서 승승장구해온 인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 잘 알려진 찐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캠프 때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때 대선 캠프 초반에 대통령한테 바로 형이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눈살을 이게 저 찌푸리더라고요. XX 뭐야 이랬겠지 보니까 네. 그렇죠. 저 새끼 뭐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예. 친화를 할 때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많이 가까워졌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관저에 항상 그 의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항상 단골 멤버였다. 윤석열의 관저 술 멤버 중에 네.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윤상현이다. 네. 네. 대선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술친구였다고 뭐. 아크로비 대선 그쵸. 전부터도 뭐. 네. 그 관저 가서도 계속 핵심 술자리 멤버였다고 들었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 그렇게 이 얘기만 들으면은 뭐 이제 윤핵관들도 있는데 그럼 윤상현이 알고 보니 더 실수였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술만 먹는 멤버였던 걸로 보여지는 게 이제 제가 윤석열이 모 의원들에게 뒷담화랄까 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서 좀 전해드려 볼게요. 윤석열이 윤상현에 네. 대해서 한 평가를 좀 들었는데 약간 제가 듣기엔 거의 뒷담화에 좀 가까운 좀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얘랑은 그냥 술만 먹어야지 진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곤란한 부탁만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상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네. 얘랑은 술 친구로만 지내야지 너무 한도 없이 깊이 친해지면 나한테 무리한 부탁도 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술 먹기 좋은 사람이지 그냥 진지하게 고려했던 걸로 보이진 않아 보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전환기를 또 이렇게 메신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윤상현을 굳이 쓰지 않고. 윤상현 같은 네.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도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고 본인의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을 또 임의로 본인이 편집해서 전할 수도 네.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네.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목요일에 굉장히 놀라운 입장을 내놨는데 그 본인 토론에 이제 그 축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전환기를 축사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후회한다는 취지에 사과드린다는 취지에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이제 기자회견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아마도 이제 본인의 효용에 따라서 뭔가 사람을 고쳤을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된 분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큰 권력이고 태양일 때는 그를 따르지만 그가 몰락하는 순간 또 다른 주머니를 꿰찰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러면 왜 탄핵 기간에 윤석열을
비밀을 열심히 지켰는가? 그건 당연한 게 함께 지금 수사를 받는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취임식 전날에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김건희랑 통화한 걸 들어보면은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지위에 있던 사람이 윤상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죄과를 좀 가리기 위해서 윤상현이 탄핵당한 그 윤석열과 동거 관계를 일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관계도 얼마든지 간에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네. 기자들 같은 경우에 윤상현 의원하고 술자리 밥자리 많이 하죠. 그쵸, 많이 네. 하는데 그 제가 출입했을 때는 그때 이제 당 대표도 출마하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체급을 올리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본인 조직에 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느라 좀 기자들을 많이 오히려 그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조직 관리하느라 바쁘다고 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까 이제 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윤상현 의원의 좀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면모가 있다. 예. 있다. 근데 이거를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알겠지, 당연히.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좀 얄미운 이미지라고 해요 의원들한테. 얄밉다. 네, 얄밉다. 왜 네. 얄밉냐?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엄 이제 이후에 탄핵 국면에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해서 본인이 이제 인지도를 올렸잖아요. 그럼 그 본인이 호위무사면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관저 앞을 지키던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아침에 정말 추운데 그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운데 이제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안 나타나요. 현장에는? 네, 현장에 안 나타나다가 한 밤 9시쯤 되면 나타납니다. 그 뭐라고 하면서 뭐냐면 대통령이 이때쯤에 술을 먹고 싶어 한다. 이때쯤이면 관저에 부를 거다. 그래서 9시쯤에 딱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막 카메라가 이제 막 다 찍고 대통령이 불러요. 그럼 또 관저로 딱 들어가요. 다 찍혀요. 호위무사 되는데 이제 의원들은 뭐야 나 아침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다린 사람으로 보이는데 윤상현은 적절하게 딱 부를 타임에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딱 카메라 다 찍히고. 네.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얄밉네요. 얄미운 거예요. 이게 5선의 짬이다. 네.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얄미워했다는 이제 여러 이제 의원들의 약간 토로하는 거를 들었습니다.